인천시가 13조 3,3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보다 1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는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4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제2영흥대교 조성과 월판선 인천역 연장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인천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취한 행정시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를 포함한 인천시민사회연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청라 IC에서 신월 IC를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됐고 기재부와 협의를 마치면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설치된 전두환 기념비 철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에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인천시가 13조 3,3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보다 11.6%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 추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인천시 예산안이 최초로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회 추경 규모는 13조 3,353억 원, 본 예산보다 3,806억 원이 증가해 11.6% 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1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이음 캐시백 확대를 포함한 인천형 민생경제지원 후속 조치에 1,4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과 연계된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돌봄, 운수업계 및 농어가 지원을 위한 388억 원 규모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주차장과 도로 확충, 루원 복합청사 건립 등 원도심 활성화에 1,4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코랜드 조성과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등 환경특별시 구현에도 738억 원을 투입합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위해 주차장, 도로, 전선 지중화 및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시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도 1,5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비롯한 시민 안전 보호에 68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복지망 확충에도 7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2회 추경안을 20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인천시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4천억 원 이상 편성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연계한 제2영흥대교 조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송도역까지 들어오는 월판선을 인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체 매립지, 이른바 인천 에코랜드 후보지로 지정된 영흥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인천시는 인센티브로 제2영흥대교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대부도에서 영흥도를 직접 잇는 도로를 건설해 한참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에 제2영흥대교 기본구상 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코랜드 조성을 위해 지난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반영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 후속 지원을 위한 주변 지역 발전 계획과 제2 영흥대교 조성 준비를 착수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 송도역까지 연결될 예정인 월판선과 인천발 KTX, 이를 인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월판선 급행과 인천발 KTX 인천역 추가 정차 검토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인천역에서 강릉과 부산, 광주 등 전국이 고속철도로 연결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B 월판선, 인천발 KTX 트램 등 앞으로 신설될 교통체계에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판선과 인천발 KTX는 2025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월판선에는 시속 260km로 달리는 EMU 260이 운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환원합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알리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건 수도권에서 인천이 처음입니다. 인천시는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치안행정 전문가와 법조계 등으로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업무의 일부분을 지방자치가 담당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인천시는 최우선 치안행정 시책으로 어린이 안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건들이 빈발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정부와 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업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가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과 그리고 자치행정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을 때 자치행정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치안행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그게 결합했을 때는 훨씬 더 시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행정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인천에서도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출범을 알린 인천시는 더 안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을 출범했죠.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사권과 조직은 여전히 경찰에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의회 주최로 열린 자치경찰제 정착 토론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공안안전부와 수사부는 기존처럼 같은 소속의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설된 자치경찰부는 치안과 교통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서가 배치됐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라 비례진 경찰의 권력을 다시 지자체와 나누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무만 분담했을 뿐 조직은 경찰 소속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권 분산이 되지가 않지요. 실제로 사무만 분담하기 때문에 자치경찰관도 없고요. 조직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찰권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사무만 구분이 되고요. 국가경찰 연력과 조직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사권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치경찰의 승진에 지자체의 권한은 경감이나 경위까지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사해야 합니다. 인사권이 제한된 데다 승진 심사도 각 경찰서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인사권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청 안에 국가직인 상임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안에 7명 중에 2명의 추천권이 있을 뿐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사실 정해지지 않은 거와 자치경찰위원 구성을 두고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인천은 공무원과 경찰, 법조인, 인권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꾸렸습니다. 지역 주민과 여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에서 충남과 더불어 위원으로 인한 논란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원회는 인천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및 민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치인 자치경찰협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 완성, 그리고 현장 중심의 지역 치안 강화. 이번에 출범한 자치경찰이 우려를 싣고 주민의 지팡이로 더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울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인천과 부산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인천시민사회연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조희영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은 지난 12일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천 외고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인천시 교육청이 2014년 면접 시험만으로 특별 채용했는데 교육청과 전교조 간 정책 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인천 지부를 포함한 인천시민사회연대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직 교사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판결을 재단 측이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 인천 지역 국회의원, 지역 인사 등의 복직 촉구가 이어졌고 2013년 시의회에서 해직교사 공립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듬해 교육청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임용 취소라고 하는 그런 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이제 고등법원의 대법원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 이게 특별 채용이 적법한 과정으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시의회 신상 발언에서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천시 주요 정책에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7개 시도 중 광역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9개 시도에서 농어민 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농어민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도 조례를 제정해 농어업인들을 지원한다면 농민과 어민 가게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건의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재물포고 송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정숙 인천시의원은 시의회 신상 발언에서 재물포고 송도 이전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추경을 세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중구청에서 8차례 실시한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고 중구, 동구의회 등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포고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뒤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크앤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교통망 확충 소식을 짚어봅니다. 서구갑 출신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남청란 아들목에서 여의도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거죠.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여의도에서 신월 IC까지 민자로 해서 이미 이제 4월 달에 개통을 했죠. 그래서 신월 IC부터 남청라 IC까지 지하 고속도로를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 2차 고속도로 구축 계획에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재부와 협의하면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계획대로 추진되면 청라는 물론 인천공항에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언제쯤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우선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4활주로가 완공이 되면 1억 600만 명의 인구가 유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철도도 나와야 되고 이런 고속도로망 구축이 중요한 이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한 35분 정도면 갈 수가 있는 그런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을 따져도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네, 철도망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40억 예산 분담 문제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서울시가 관련 국비를 반납했죠. 특히 서울시는 지난 2월에 다른 지역과 철도망을 직결은 없고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9호선과 이제 공항철도는 원래 이제 9호선은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거고요. 공항철도는 이제 국철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직결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청라 주민들이나 영종도에 사는 주민들이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직결이 한 20년 동안 얘기가 되던 건데 이미 이제 노선도 다 됐고요. 이제 401억 원 정도가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신호체계하고 정보통신 이쪽이 남아 있는데요. 요걸 이제 인천시에서 10% 정도 40억의 예산을 대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지만 제가 하여튼 강력하게 서울시의 교통실장, 교통기획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대광위에 오늘 제가 지금 이제 가는 중에 있는데 대광위에 가서도 제가 이걸 강력하게 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결은 거의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서울시 부시장과 인천시 부시장의 이제 간담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협의해서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GTX-T 관련 소식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는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도 제가 지금 대광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4활주로가 완공되면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제 유동을 해야 되는데 공항철도 9호선 직결만 가지고는 이 교통량을 다 흡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GTX-T가 공항에서 청라로 해갖고 가정, 계양, 이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해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이 노선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예산 문제와 중복 노선 문제 이런 게 있지만 하여튼 청라만 하더라도 인구가 11만 정도 되고 또 이 공항에 인접해 있는 영종 신도시도 10만 가까이 되고 또 계양 신도시 다 신도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천시에서 BC값을 계산했을 때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청라역이 있지만 공항철도에 우리 청라 주민들은 실제로 청라역에서 철도를 이용하기에는 한 20분 정도의 버스를 타고 나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GTX-T 공항에서 청라와 이 가정, 계양을 연결하는 이 T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죠. 올해로 4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전두환 기념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전두환 기념비가 설치돼 있기 때문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을 확보해 당장 기념비를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기념석을 당장 철거하라!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기념관에 설치돼 있는 전두환 기념비 철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의 기념비가 버젓이 남아있다며 인천의 치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의 휴호석이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또 5.18 광주 영령들의 이재명과 유공자가 된 그들의 뜻을 되살리려면 학살자 전두환의 휴호석은 깨어 부서져서 올해로 41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사회단체들은 41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전두환 기념비가 철거되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학살자의 기념비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있습니다. 당장 기념비를 철거하고 더 나아가 5.18 민중항쟁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전두환 기념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청했지만 인천시가 예산을 핑계로 철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항쟁 41주년인 오늘까지도 학살자의 기념비가 인천 시민들을 비웃으며 불안듯이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인천시가 예산을 핑계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회피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적극 철거에 나설 것이다. 전두환 기념비 철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을 세워 올해 안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에는 수도권의 유일한 석탄 발전소가 있죠. 바로 영흥화력입니다. 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인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며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행진합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이다! 석탄 발전 중단하라! 중단하라! 인천 영흥도에 있는 수도권의 유일한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한 해 영흥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3,200만 톤. 인천 전체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최근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40년엔 8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인천시의 발표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한 안일한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1.5도 특별 보고서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영흥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꼽았습니다.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비상위기 선언을 했고 환경특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로 영흥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내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한 시민은 인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가족과 친구들도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하고
학교와 놀이터도 아이들이 마음껏 갈 수 없게 된 이 이상한 날들이 계속되니 깨닫게 되는구나. 나는 정말 풍요로웠고 인천은 달라졌다는 걸.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너 고생 많았다. 정말 미안해.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 지역 90여 개 주민단체로 구성된 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연대가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영종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해외 유수공항과 인천공항의 응급의료체계를 비교하며 종합병원 유치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서명지에 이름을 올립니다. 공공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주민단체의 서명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응급실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이웃의 사고를 목격한 터라 자발적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목숨을 유지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을 너무 오버하니까. 종합병원이 없어서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빨리 병원이 하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영종 국제도시 인구는 10만 명 수준. 특히 코로나19 이전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은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포함한 영종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응급실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무려 10분에서 15분이면 다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나갔다 그러면 40분 내지 50분이기 때문에 모든 골든타임을 다 놓칩니다. 뭐 재난, 전염병, 뭐 기타 여러 가지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주민들은 민간 종합병원 유치가 어렵다면 중앙보훈병원이나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유사한 특수목적의 공공병원, 국립항공의료센터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17일부터 24일까지 4만 4천여 명의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립항공의료센터의 필요성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난해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살인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건 이후 아파트 경비원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 이어 기초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인권 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소장 살인 사건. 가해자인 입주자 대표 A씨는 지난달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입주민의 갑질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수차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에선 인천시의회가 최초로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의회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3월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과 정신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빨리 하면서 누군가의 폭행을 당한다거나 그 일로 인해서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거를 치료를 받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동구뿐 아니라 중구와 계양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가 당장 많은 것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기초의회에서 시작된 경비원에 대한 인권 보호의식이 점차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화물차 통행이 제한됩니다.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7월 9일까지 화물차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 사거리부터 인하대병원 사거리까지 총 1.1km입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4.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호체계를 단계별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GTX-T 노선 유치를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학재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SNS에서 지난 11일 인천공항발 GTX-D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 박남춘 시장에게 공문을 보냈으나 박 시장은 인천발 GTX-D 노선 안건을 6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발 GTX-D 노선에 대한 인천 시민의 속은 바싹 타들어간다며 인천시장이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천발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본계획에 넣기 어렵다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해 김포에서 부천 노선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 발표 이후 인천 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인천 패싱이라며 GTX-D Y자 노선 등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재현 서구청장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장님께서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당위성을 강조하셨고 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반영을 요구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이번에 너무 아쉽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볼 때 다른 곳은 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교통에 있어서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노선, 반쪽 노선으로 전부 갈아타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번에 나타났거든요. 그러한 수도권에 있어서 균형이 불균형점으로 이번에 발표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서구는 벌써 55만 인구인데 100만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로 볼 때 너무 미흡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는 환경 문제와 교통 문제 가장 현재도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역적 특성도 고려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서구가 광역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벌써 인천의 인구 1인 55만일 뿐만이 아니라 3년 후면은 82만입니다. 예. 그리고 광역교통망 계획된 게 완공도 되기 전에 100만인 도시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100만인 도시를 잘 고려했느냐. 현재도 또 혼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라인도.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라인으로 보면은 그 혼잡도가 300% 이상 될 거고요. 또한 핵심인 서울과 연결선인 서울도 주장하는 이 지중화 연결선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해서 GTX-D 노선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으로 연결되는 2호선과 5호선도 이 5호선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약속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GTX-D와 2호선, 5호선이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대안이라도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구가 환경과 교통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라면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직접 오 시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유감을 나타내고 또 쓰레기를 각자 처리하자고도 제안을 하셨죠. 네네. 오 시장님이 연장 말씀을 한 것은 정말 크게 유감입니다. 서울이 발전하는 데에 30년 동안에 우리 인천 서구가 수도권 매립지 등 유해 시설로 인해서 크게 희생이 되어왔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도 30년 이상을 또 연장하면서 희생하라는 얘기는 말이 맞지도 않고요. 이 기회에 서울을 포함해서 이 쓰레기 문제가 후진국형입니다. 매립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안까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쓰레기마저도 선진화하자. 쓰레기 선진화의 첫 번째는 감량과 재활용이고 가능한 한 이 발생지 처리 원칙,
그 지역에서 이 감량과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육성을 하게 된다면은 쓰레기를 보다 더 선진화할 수 있고 매립량을 최소화한다면은 매립지를 이런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대형 매립지를 하지 않고도 대체 매립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 이번에 그러한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를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사실 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아직도 대형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어느 지자체가 우리 인천 서구처럼 감량 사업과 재활용 사업 중심으로 앞으로 쓰레기를 혁신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 발생지 처리 원칙과 그런 계획들을 오히려 공모를 해서 그 감량과 재활용 사업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은 대형 매립지를 찾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형화된 매립량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 매립장 찾는 것도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 서구처럼 또 인천시처럼 이렇게 발생지 처리용 원칙과 감량과 재활용된 선진화로 꼭 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서구 지역의 대표 현안인 철도망 구축과 쓰레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에다 무증상 확진자 빈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간격을 띄워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 방역복을 입은 요원이 긴 면봉으로 학생들의 입과 코에서 각각 검체를 채취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이곳은 학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내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대상은 단체 생활하는 기숙사 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부천 인접 지역인 부평 지역의 학교 중 희망 학생 및 교직원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교직원 가운데 학교를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방과 후 교사나 순회 교직원도 희망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로 가지 않고 학교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먼 거리로 이동 안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바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오전 7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개별로 문자 통보됩니다. 교육청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학생과 교직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보건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 학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최근 수입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동구가 지역 식품업체와 함께 만든 김치 브랜드 소래찬을 출시합니다.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든 김치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가 지역 내 식품 제조업체와 손잡고 김치 공동 브랜드 소래찬 생산을 본격화합니다. 2년간의 개발 준비 과정을 거쳐 최근 브랜드와 구체적인 레시피 등을 확정했습니다. 생산 김치는 총 3가지로 배추김치와 백김치, 나박김치로 정해졌습니다. 소래찬 김치는 100% 국내산 재료로 생산됩니다. 특히 소래포구에서 생산되는 새우젓과 남동, 배 등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우리 남동 김치 소래찬이 출시가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태에서 우리 남동 김치 소래찬을 출시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참여업체는 남동구와 협약을 통해 향후 2년간 소래찬 상표와 레시피를 이용해 김치를 생산, 유통하게 됩니다. 참여 기업은 모두 식품안전 인증 기준인 해썹을 취득했습니다. 식약처에서 해썹 인증 기준에 준해서 생산하고 생산, 제조, 위생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크레임 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찬 김치는 맛, 품평회 등을 거쳐 6월 중에 정식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후 소래포군의 제품 전시 판매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수입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 식품업체가 만든 김치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영화 축제인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21일 개막합니다. 오스카 수상작인 미나리를 포함해 인종과 국적, 성별의 다양한 다름의 가치를 다룬 58개 작품이 선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상영관에서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억압과 차별을 일삼는 러시아 체첸 공화국. 주인공 카바지 역시 정부의 폭력을 피해 벨기에로 도망칩니다. 개막작 침묵의 목소리는 성소수자 난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감독은 주인공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얼굴을 화면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사회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성소수자 딸을 둔 엄마의 이야기 굿마더는 가족의 커밍아웃이 가져오는 고통을 그린 영화입니다. 힘겹게 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한 후에도 엄마의 내적 갈등은 계속됩니다. 근데 지수야, 엄마는 이 모든 게 망신스러워. 인천의 대표적인 영화 축제로 자리 잡은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국가와 인종, 성별 등의 경계를 허무는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전 세계 30개국의 작품 58편을 선보입니다. 상영작에는 배우 윤여정의 오스카 조연상 수상작 미나리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국내 영화 18개 작품은 온라인 상영관에서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성소수자 난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도 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최근 변희수 하사님의 어떤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처,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대응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도 나라는 있지만, 국가는 있지만 난민과도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장편 지구별 방랑자는 감독이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전 세계 40여 개국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스크림 장수와 택시 기사, 난민, 원주민 등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내일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이번 주말엔 마음속의 경계를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